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청솔 아파트 세입자들이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릴레이 시에 들어갔습니다. 7개월이 지나도록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세입자들의 피해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국립과학관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캠프롱 부지에 건립하겠다는 계획인데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정치권까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 준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회 운영비 분담 비율 등을 두고 문체부와 강원도가 입장차를 보이면서 조직이 구성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원주 농산물 새벽시장이 내일부터 원주천 둔치에서 개장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상인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열대 간격도 넓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 추진 일정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에서 동계 청소년 올림픽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조직위원회를 7월에 출범한다는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어제 대회 운영비 분담 비율을 국비와 도비 7대3으로 하는 안이 정부와 조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연 동의안을 보류했습니다. 강원도는 다음 달 출연 동의안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지만 운영비 분담 비율을 놓고 정부와 의견차가 큰 상태입니다. 지난해 반환이 결정된 캠프롱 부지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정부에서 주관하는 국립과학관 유치전에 뛰어든 건데요. 도내는 물론 전국에서 한 곳만 선정되는 만큼 지역사회뿐 아니라 정치권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68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캠프롱. 지난해 말 미국으로부터 최종 반환되면서 원주시는 올해부터 문화체육공원 조성 사업에 나섰습니다. 캠프롱 부지 활용 대책 가운데 하나로 원주시가 국비사업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올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한 국립과학관을 유치하겠다는 계획. 김광수 원주 부시장을 필두로 각계각층의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 과학관 유치추진위원회가 실무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캠프롱 부지도 확보됐고 인프라도 구축이 돼 있어가지고 우리 국립과학관을 유치를 좀 해서 강원도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수도권은 물론 충청과 전라, 경상까지 전국 10곳에 국립과학관이 있지만 강원권에는 한 곳도 없는 점을 호소하고 교통망이 좋은 원주에 들어서면 수도권 동구와 충북, 경북 지역 등 인근 300만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점을 내세울 전략입니다. 원주시 구상은 생명의료전문과학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등 관련 공공기관들도 원주 지역 과학관 유치에 힘을 모읍니다. 정치권도 원주와 강원도 발전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당선하신 원주의 이광재, 송기현 국회의원님과 함께 또 원주권 출신의 도의원, 시의원님들이 힘을 합쳐서 이번에 원주에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원주뿐 아니라 춘천과 영월 등 도내 유치 경쟁부터 치열할 전망. 강원도가 5월까지 도내 적합지를 추천하면 과기부는 6월 안에 전국에서 한 곳을 선정해 국비 245억 원을 투입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청솔 아파트 세입자들이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검찰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세입자들이 임대업자를 고발한 지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수사가 너무 더디다는 겁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청솔 아파트 세입자들이 원주 검찰청 앞에서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그간 수백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보고도 돌려줄 자금이 없다는 임대업자를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한 지 7개월이 지나도록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데 따른 겁니다. 이 수사가 늦어짐에 따라서 저희 입주민들의 피해 금액이 점점점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측에 수사 촉구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대는 현재 세입자들이 파악한 것만 130여 세대로 피해액은 100억 원에 달합니다. 전세 재계약마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전세자금 대출 상환과 추가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한 수십 세대는 임대업자의 근저당 비용까지 떠안고
시세보다 2천만 원 비싼 값에 울며 겨자 먹기로 살던 집을 매입했습니다. 세입자들은 최근 지분이 얽혀있는 계열사에 매각했던 월세와 빈세대를 미수금인 41억 원만큼 다시 매입한 거래가 포착됐고 실거래가도 8천만 원 안팎인 시세와 맞지 않게 3, 4천만 원 비싼 1억 2천만 원으로 신고해 자금 흐름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합니다. 매매를 하기 수월하게끔 취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회행위 취소 소송에 관한 그 범죄를 면피하기 위한 행위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세입자들은 수사가 늦어지면 임대업체가 자금을 빼돌릴 시간만 벌어주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총선 때문에 수사가 늦어졌다는 검찰. 서민들의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이제라도 수사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횡성경찰서가 술자리에서 지인을 폭행한 변기섭 전 횡성구의회 의장을 특수 상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일에 피의자의 진술을 받는 등 조사를 마무리했고 다음 주에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변 의장은 이번 사건의 책임을 지고 의장직을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자칫 고독사로 끝날 뻔했던 60대 지적장애인의 죽음이 알고 보니 뺑소니 사고였습니다. 사고를 당하고 비틀거리며 집까지 걸어간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일 새벽 강원도 철원의 한 도로. 승용차 한 대가 손수레를 끌던 남성을 들이받습니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주변을 서성이다가 쓰러진 남성을 확인하는 듯 하더니 차를 타고 도주합니다. 한참 뒤 피해 남성은 간신히 몸을 일으켰고 비틀거리며 600m 떨어진 집으로 향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이후 1시간 동안 이곳에 쓰러져 있다가 손수레에 몸을 지탱해 집까지 이동했습니다. 피해 남성은 61살 지적 장애인으로 아침마다 손수레를 끌고 고물을 수집해 팔아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사고 사흘 뒤 고물이 쌓여 있는 걸 이상하게 여긴 이웃 주민이 집을 방문해 숨져 있는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경로당 갔다 오다가 그걸 보고는 일로 간 거야. 오토바이 타고 가달라니 그렇게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119 전화로 나도 떨려서 안 나오더라고. 피해자에게 골절상이 있다는 부검 결과를 통보받은 경찰은 주변 CCTV 15개를 뒤져 사고 장면을 찾아냈습니다. 매일 같은 패턴의 행적이 있었는데 그 행적에 따라서 수사를 이제 역주행을 해서 시작을 했어요. 사고 이후부터 발견 때까지는 행적이 전혀 나오질 않았고. 운전자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던 26살 이모 씨로 아침 출근길에 사고를 낸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당초 고라니를 친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가 영상을 보여주자 무서워 달아났다고 혐의를 인정했고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사고 즉시 신고를 했다면 피해자를 살릴 수 있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불신임한 가결로 의장직을 잃은 윤길로 영월군 의원이 넉 달 넘게 무단 결근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작년 11월 의장직을 잃고 의회에 출석하지 않다가 같은 달 25일부터 22일간 반짝 의장직을 수행하다 다시 박탈된 후 지금까지 129일 동안 무단으로 결근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의회는 윤 의원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윤 의원은 불신임한 취소 행정소송을 냈지만 2달 전 1심 재판에서 기각됐고 곧바로 제기한 항소심의 변론 기일은 오는 27일입니다. 올해 원주 농업인 새벽시장이 내일 원주천 둔치에서 개장됩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개장식은 생략되며 모든 상인은 마스크 착용과 진열대 간격을 확보해야 하고 상품도 낱개로 포장해서 구매 소요 시간을 줄일 계획입니다. 올해 새벽시장은 오는 12월까지 새벽 4시부터 9시까지 열립니다. 원주 기업도시 내 고등학교 설립을 심사하는 교육부 중앙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오늘 교육부 중투위에서 특수학급 1개를 포함한 25개 학급, 학생 수 672명의 일반계 고등학교, 가칭 기업고등학교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결과는 최대 2주일 뒤에 발표되며 심사를 통과하면 2023년 2월 개교를 목표로 신설에 들어가게 됩니다. 횡성군이 군민 4만 6천여 명 모두에게 코로나19 재난 기본소득으로 1인당 20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횡성군은 다음 달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 군 재정 안정화 기금 예산 96억 원으로 6월 중에 1인당 20만 원의 선불카드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선불카드는 침체된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횡성군 내에서만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위한 음압 특수 구조차가 도입돼 운영됩니다. 원주시는 각종 감염병 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0.1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미립자를 제거할 수 있는 초고성능 공기정화 필터를 갖춘 음압 특수 구급차를 발주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소는 구급차가 나오는 대로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이송에 투입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집콩놀이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평창군 드림스타트는 개학 연기 등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아이들의 실내 신체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잔디 인형 키우기, 양팔 저울 실험, 고무줄 탄성 자동차 등 5살에서 13살까지의 연령별 놀이를 선별해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은 관리사가 유무선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고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서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영월군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의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영월군 관내에서 영업 중인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운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서 5일 이상 연속 휴업하거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업체입니다. 월 임차료의 80%,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하며 신청은 다음 달 15일까지 영월군 일자리 경제팀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도내 여성 4천 명에게 최대 250만 원의 구직활동비가 지원됩니다. 강원도는 경력 단절 여성 구직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를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강원 일자리 정보망을 통해서 모집합니다. 선정된 4천 명에게는 1인당 월 50만 원씩 5개월 동안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하고 지원 기간 중에 취업하면 3개월 근속 이후 취업 성공금 50만 원도 지급합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